저희 뒤에 이제 필터 및 서식 문제 제2작업 풀어볼게요. 자, 필터 및 서식 제1작업 시트 B사부터 H12 영역을 복사하여 제2작업 시트 B셀부터 모두 붙여넣기를 한 후 다음 조건과 같이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1작업에 있는 B사부터 H12를 블럭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컨트롤 C 눌러줄게요. 그럼 복사가 되죠? 그 다음 제2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셀 클릭하시고 컨트롤 V 그 다음 B2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글씨 눌러줍니다. 여기까지 했나요? 그 다음에 열너비 클릭하시고 확인해주세요. 이거 안하고 그냥 더블 클릭해서 열의 넓이를 넓히셔도 괜찮습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열 머리글에서 열너비 하셔야 되니? 아니요. 안 맞아요. 이거 뭐지? 블럭을 잡고 컨트롤 C 제2작업 클릭 B셀 클릭 컨트롤 V 그 자리에서 B셀에서 마우스 우클릭 선택하여 붙여넣기 열너비 클릭하고 확인. 자꾸 선생님 왜 여기로 가는지 모르겠어. 왜 자꾸 열머리글에 가지?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 문제 읽어봅시다. 분류가 작업이거나 10월 주문량이 300 이상인 자료에 상품명 단가 전월 판매량 10월 주문량만 데이터만 추출해달래요. 그래서 분류 부분 D2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키 누르고 10월 주문량인 H2에다가 클릭합니다.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그 다음에 B14에다가 클릭하고 조건의 범위 B14에다 해달라고 되어 있으니까 B14에다 대고 클릭하고 컨트롤 V 해줄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다 이제 조건을 쓸 건데 분류의 조건은 자파이거나예요. 그래서 B14에다가 자파를 쓰든가 아니면 자파를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하든가 해주시면 돼요. 했나요? 자, 이번에는 C15에다가 10월 주문량에 대한 조건을 써줄 건데 문제에 보면 거나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건의 규칙을 쓸 때는 같은 줄에 다른 줄에 그래서 C16에다가 클릭을 하고 크거나 같다 300을 써줄게요. 그러면 300 이상이 됩니다. 있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결과값이 상품명, 단가, 전월 주문량, 10월 주문량이래요. 그래서 상품명 C2에다가 클릭, 컨트롤 키 누르고 단가인 F2에다가 클릭, 전월 주문량 클릭, 10월 주문량 클릭할게요. 그리고 컨트롤 C 눌러주시고 B18에다 클릭해서 컨트롤 V 해줍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부터 H10까지 블럭을 잡아주고 잡았나요? 자, 그리고 위에 메뉴 데이터 클릭하고요. 그리고 정렬 및 필터에 고급 있죠? 고급 클릭합니다. 자, 그러면 고급 필터라는 창이 하나 떴나요? 그 다음에 다른 장소에 복사를 클릭 그리고 조건 범위에 클릭을 해서 아까 조건 만들었던 B14부터 C16을 드래그 해주세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복사 위치 클릭하고 결과값인 B18부터 E18 머리 행 부분을 범위 잡아줍니다.
됐나요? 그리고 아래쪽에 확인 눌러주세요. 그럼 3개의 결과값이 나오네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급 필터의 결과셀을 채우기 없음으로 설정 후 표 스타일 보통 6 서식으로 적용해 달래요. 그래서 B18부터 E21까지 블럭을 잡아줍니다.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에서 채우기 없음 눌러주세요. 채우기 색, 채우기 없음. 됐나요? 계속 블럭이 잡혀있는 상태에서 오른쪽 위에 표서식, 그 다음에 넣어줘야 되는 게 보통 6번이래요. 보통에 1, 2, 3, 4, 5, 6 요게 보통 표 스타일 보통 6입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클릭하고 확인. 그럼 색깔이 들어가게 되고요. 알록달록하게 나와요.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에 보면 표도구 디자인이라는 메뉴가 생기는데 머리끄림과 줄무늬행에는 체크가 돼 있어요. 근데 지문에 보면은 필터 단추에 체크는 없기 때문에 머리끄림 줄무늬액은 적용을 해야 되고 필터 단추는 체크를 오히려 풀어줘야 돼요. 됐나요? 이거 머리 없는 거는 요 다른 셀에다가 블럭 풀어서 그래요. 커서가 안에 있는 상태여야 표도구 디자인 메뉴가 나와요. 머리끄랭이랑 줄무늬행에는 체크 표시해달라고 돼 있잖아요. 적용하시오. 필터 단추만 체크 풀어주세요. 자, 그 다음 3작업 시트 해볼게요. 제1작업 시트 다시 클릭하세요. 저장할게요. 자, 파일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답안 전송 클릭, 답안 전송 확인, 답안 전송 눌러주고 확인, 닫기 눌러주세요.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제1작업 시트 클릭하셨나요? 자, 그 다음에 B4부터 H12까지 제1작업에서 다시 블럭 잡아줍니다. 잡았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상단의 메뉴 삽입에서 앞에 피벗 테이블 클릭할게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시고요. 위치 클릭하고 제 3작업 시트 클릭하시고 B셀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1 나오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피벗 테이블 필드가 나올 거예요. 여기 필드에서 출력 형태를 보고 선택해야 되는 필드를 체크를 해줍니다. 출력 형태를 보면 B2의 분류, B4의 단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개수의 상품명, 평균의 10월 주문량이 들어가져 있어요. 요걸 보고도 파악할 수 있지만 1번 지문을 보고도 파악할 수 있다 그랬죠? 단가, 분류, 상품명, 10월 주문량. 그래서 오른쪽에 나와 있는 피벗 테이블 필드를 보고 단가, 분류, 상품명, 10월 주문량을 체크를 해줘요. 됐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영역에 자동으로 배분이 되는데 이 단가는
행에 있어야 되죠. 출력 형태를 보면 여기 B사에 써져 있잖아요. 요게 이제 행이고요. 그래서 요 단가를 행으로 옮겨주고요. 그 다음에 분류는 C2에 써져 있는데 여기 방향이 열 부분이기 때문에 열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 상품명이 개수 땡땡 상품명이야.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품명을 값으로 옮겨줍니다.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이 평균 10월 주문량이기 때문에 이것도 값에 있으셔야 돼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은 합계가 아니고 뭘 구해요? 평균을 구하죠. 그래서 10월 주문량을 클릭하고 값필드 설정 눌러주세요. 됐어요? 그리고 여기 평균 클릭하고 위에 사용자 지정 이름이 10월까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뒤에다가 주문량이라고 쓸게요. 값필드 설정 클릭하고 평균 누르고 10월에다가 클릭. 여기 뒤에 글씨 잘렸기 때문에 주문량 쓰세요. 집에 가서 좀 복습 꼭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확인. 그러면 여기에 구해진 결과값이 평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조건 끝. 이제 요거를 수정을 해줄 건데 출력 형태를 보면 우리가 잘 이렇게 놔둬도 옮겨도 출력 형태를 보면 열 레이블, 행 레이블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열 레이블을 클릭하고 분류로 행 레이블을 클릭하고 단가로 직접 고쳐줍니다. 했나요? 자, 2번 단가를 그룹화하고 분류를 출력 형태와 같이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나눠서 단가를 그룹 먼저 해줄 거예요. 자, 단가는 행 레이블에 속하죠. 이 숫자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그룹 눌러줍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시작이라는 값에 최소값은 출력 형태에 요걸 쓰면 돼요. B5에 써져 있는 첫 번째 값 얼마예요? 1. 최대값은 B7에 마지막에 써져 있는 숫자 값을 쓰면 돼요. 얼마예요? 15만. 그래서 최소값에다가 1, 최대값에다가 15만 써주시면 돼요. 써주세요. 자, 그리고 단위는 뭉쳐져 있는 값을 뜻하는데 얼마죠? 5만. B5에 써져 있는 값을 쓰시면 됩니다. B5에 두 번째에 써져 있는 숫자. 이 두 번째 숫자 두 번째 숫자를 쓰는 것도 앞에가 1이라서 그걸로 쓸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리고 확인. 그러면 1부터 15만까지 5만 단위씩 묶여있는 결과값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분류를 출력 형태대로 정렬하고 분류가 열방향인데 요렇게가 문구, 요렇게가 원구, 요렇게가 좌파예요. 근데 문제에 보면은 좌파가 먼저 그 다음 왕구, 그 다음 문구 순으로 나오죠. 그래서 일단은 문제는 대부분 내림차순 정렬로 내기 때문에 분류 오른쪽에 화살표 클릭해서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로 바꿔줍니다. 그 다음에 좌파, 완구, 문구 순으로 됐는지 확인하시면 돼요. 됐나요? 그럼 2번 조건 끝. 3번 네이블에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적용 및 빈셀은 별별로 표시하시오. 그리고
4번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 요렇게 세 개는 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합니다. 네이블에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은 이 좌파 부분의 셀을 클릭하시면 요게 셀이 하나만 선택이 되는데 아까 설명했다시피 이렇게가 좌파예요. 근데 얘가 가운데 안 왔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셀을 이렇게 두 칸을 병합을 시켜주고 가운데 정렬해달라는 거예요. 그 다음 빈셀은 별별은 지금 좌파 부분에 5만 단위가 없기 때문에 여기가 셀이 비었거든요. 값이. 이런 비어있는 셀에다가 별별로 넣으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세 번째 행의 총합계를 지우고는 이 오른쪽에 있는 요 아이가 행 총합계 값, 아래쪽에 있는 게 열 총합계 값입니다. 열 총합계 값은 놔두고 오른쪽에 있는 요 행 총합계만 지워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다 어디서 한다고? 피벗 테이블 옵션에서 한다고. 그래서 B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할게요. 했어요? 마우스 우클릭, 피벗 테이블 옵션 클릭합니다. B셀에서 마우스 오른쪽, 아래에서 두 번째 피벗 테이블 옵션 합니다. 그럼 창 떴죠? 그리고 레이아웃에 레이블에 있는 셀병합 및 가운데 맞춤 체크, 빈셀 표시 오른쪽에 입력란에다가 별별 2개, 그리고 요약 및 필터에 클릭해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풀어주세요. 했나요? 요약 및 필터 탭 클릭해서 행의 총합계 표시 체크 풀어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면 아까 봤던 여기 비어있는 부분에 별별 들어갔고요. 그리고 셀 기준으로 봤을 때 얘가 정중앙에 오게 셀이 합쳐졌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떠있던 행 총합계 없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는 숫자 부분이 천단위자 구분심표가 찍혀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가운데 정렬이 되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숫자가 소수점이 아니고 정수로 나와야 됩니다. 숫자에 천단위자 구분심표는 안 들어가도 되긴 하겠네요. 뭐가 됐든. 자, C5부터 H8까지 블럭 잡아주세요. 다시 말하면 이거 열 부분의 바로 아래 칸이에요. 숫자가 써져 있는 부분 모든 칸. 이때 요 앞에 거부터 잡는 경우 있는데 그런 감점이에요. 자, 홈에 가서 맞춤 그룹의 가운데 맞춤 심표 스타일 넣어주세요. 됐나요? 그럼 숫자는 글자는 가운데 정렬되고 숫자는 오른쪽 정렬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되셨나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제1작업 시트 다시 클릭하실게요. 차트 문제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 누르고 저장 누르고 아래쪽에 답안 전송 확인 누르고 답안 전송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저 성공으로가 안 남아있는데요? 답안 전송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네. 답안 전송 누르고 전송 누르고 확인 누르고 닫기 누르고. 네. 됐어요. 제1작업 시트 클릭했나요? 자, 차트를 만들 때는 가로축에 들어가 있는 거와 범례에 들어가져 있는 거를 먼저 확인해야 됩니다. 가로축에 보면 코차코 포프린 써져 있으시죠? 요게 이제 상품명에 해당하고요. 범례에 써져 있는 게 단가와 시월 주문량이에요. 상품명과 단가와 시월 주문량을 가지고 차트를 만든 문제입니다. 자, 상품명 머리부터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해줄게요.
C4부터 C12까지 드래그. 머리부터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단가 머리부터 F4부터 F12까지 드래그. 계속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10월 주문량인 H4부터 H12까지 드래그 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삽입, 중간에 추천 차트 클릭, 그리고 위에 모든 차트 클릭, 왼쪽에 콤보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출력 형태를 보고 어떤 게 막대 그래프여야 되는지, 어떤 게 이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어야 되는지 확인하는데, 지금 단가가 막대 그래프고요. 10월 주문량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10월 주문량이 써져 있는 꺾은 선형을 클릭을 해서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세요. 됐죠? 그 다음에 10월 주문량을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셨다면 얘를 뭘로 해야 돼요? 보조축으로 해야 되죠? 그거 알 수 있는 게 보조축으로 해라를 알 수 있는 게 7번 조건에 보면 10월 주문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보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요 1작업의 차트가 만들어지는데 이 차트의 문제는 4작업으로 푸셔야 돼요. 그래서 얘를 오른쪽 위에 차트 이동 클릭, 새 시트 클릭, 제 4작업으로 입력해 줍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주세요. 했나요? 자, 그러면 다음처럼 1작업 앞쪽으로 4작업이 생기기 때문에 드래그하여 4작업을 뒤로 옮겨주세요. 됐나요? 자, 이번에는 4번 조건 차트 디자인 도구 레이아웃 3번과 스타일 1번을 선택하여 출력 형태에 맞게 작업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도구 디자인 메뉴 생겼죠? 그리고 맨 앞에서 두 번째 요게 빠른 레이아웃이에요. 빠른 레이아웃 클릭하고 레이아웃 3번 클릭해 줍니다. 그 다음에 스타일 1번을 해줄 건데 할 필요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 걔는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조건 영역서식 차트 글꼴 굴림 11포인트 채우기 효과 질감 파랑 박엽지래요. 마우스를 올려놨을 때 오른쪽 하단에 차트 영역이라고 뜨는 부분에다가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메뉴 홈에 가서 글꼴 뭘로 바꿔달래요? 굴림의 몇 포인트? 11포인트. 바뀌었는지 확인. 보니까 따라만 하시느라고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확인을 안 하시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시험 보실 때 그러시면 큰일 납니다.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위에 메뉴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채우기, 그 다음에 맨 아래 질감 파랑 박엽지 클릭합니다. 그러면 차트 영역에 파랑 박엽지 들어가죠? 자, 그 다음에 그림 땡땡 채우기 흰색 배경 1일이에요. 그림 영역을 뜻합니다. 그림 영역 클릭하시고 도형 채우기에 가서 흰색 넣어주세요.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제목 서식 차트 제목 글꼴 굴림 굵게 20포인트 채우기 흰색 배경일에 테두리 넣어달래요. 차트 제목을 클릭을 하고요. 위에 상단의 메뉴 홈으로 가서 글꼴
분리, 글자 크기 20포인트, 굵게, 채우기 색 흰색 넣어줄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테두리는 위에 차트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에 가서 검정색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제목 뒤에다가 클릭하시고 글자 지워주고 완구 및 문구 상품 주문 현황 써주세요. 됐나요? 자, 이제 7번 10월 주문량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에는 꺾은 산형으로 변경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요건 되어 있으니까 할 필요 없죠? 넘어갑니다. 계열 출력 형태를 참조하여 표식 네모 크기 10과 네이블 값을 표시하시오. 일단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표식부터 10으로 바꿔줄게요. 여기 표식에서 마우스 우클릭 맨 아래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합니다. 했나요? 그럼 오른쪽에 창 뜨죠? 데이터 계열 서식이에요. 데이터 요소 서식 뜨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러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채우기 및 선 클릭, 바로 아래 표식 클릭, 표식 옵션 글씨 또 클릭합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기본 제공에다가 클릭하고 형식은 사각형 찾아서 클릭하고요. 크기는 10으로 바꿔줍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은 출력 형태에 보면 여기 12만원 써져 있는 게 있는데 요게 레이블 값이에요. 그래서 요 출력 형태에 있는 레이블 값 요거 폼폼 프린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럼 요것만 선택이 되죠. 요것만 크기 조절점이 떠 있다면 위에 차트 도구 디자인 맨 앞에서 두 번째, 맨 앞에 차트 요소 추가, 그 다음에 데이터 레이블, 그리고 축을 기준으로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바깥쪽 끝에 눌러줍니다. 했나요? 자, 그리고 깜빡 잊고 안 했는데 두 개를 안 지웠어. 왜 이렇게 넘나 했대. 자, 여기 지금 포차코 품품풀이 헬로키티로 바로 넘어와야 되는데 스누피로 지금 가네요. 그죠? 이거 오른쪽에 요거 필터 있어요. 차트 필터. 요거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스누피의 체크 풀어줄게요. 했나요? 그 다음에 헬로키티 나오죠? 마이 멜로디 나오고 니리쿠마 나오고 구테타마 나오는데 미피 안 나옵니다. 미피 체크 풀어줄게요. 그리고 적용 눌러주세요. 됐나요? 그 다음 요거 필터 다시 누르면 이렇게 닫혀요. 요거 12만원 지울게요, 선생님. 지워요? 네, 클릭하고 백스페이스에서 지우세요. 우리 요걸로 안 했잖아요. 마우스 우클릭으로 했죠? 그걸로 다시 하려고. 자, 12만원 지웠나요? 자,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으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여기 단가 부분에 폼폼 프린 막대 그래프 클릭하시고 한 번 더 클릭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우스 우클릭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12만원 위에 생겨요. 이걸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얘가 하면 지금 여기 앞에 있어서 망정이지 보여드리면 내가 여기 헬로키티에다 넣고 싶잖아요. 근데 이걸로 넣으면 앞에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지금 현재 이 버그가 있어서 이거 꼭 우클릭으로 하셔야 돼요. 이걸로 해야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우클릭으로 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눈금선 선 스타일 파선할게요. 여기 선에다가 대고 클릭하고요. 서식에 가서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넣어줄게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도형 윤곽선 다시 눌러서 검정색 넣어주세요. 다시 도형 윤곽선 대시 파선. 네, 그 실선 넣으시면 안 돼요. 오른쪽에 창 뜨는 거 X 눌러서 닫아주세요. 잠바 입으세요. 문 열어놨으니까. 그래 손 차갑죠. 맞아. 마우스 화질하면 차가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축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자, 왼쪽에 있는 세로축부터 클릭합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가로축 클릭합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줍니다. 오른쪽에 보조 세로축 클릭합니다. 도형 윤곽선 검정색 넣어주세요. 자, 선 다 넣으셨다면 출력 형태처럼 여기에 테두리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축은 출력 형태와 값이 달라요. 그래서 숫자에다 대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른쪽에 축서식이라는 창이 떠요. 이거 더블 클릭하시면 하실 때 요 사이에다 더블 클릭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안 됩니다. 숫자 써져 있는 거에 더블 클릭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최소의 0, 최대 350인데 최대값 얼마예요? 문제에서는 400이죠. 400으로 바꿔주고 주단위 얼마씩 띄고 있어요? 100단위씩 띄고 있죠? 100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보조는 건들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보조는 건들지 않습니다. 했나요? 자, 그러면 축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8번 범례. 범례명을 변경하고 출력 형태를 참조하시오. 단가와 10월 주문량이 써져 있는데 우리는 두 줄이 써져 있어요. 이거는 1작업에 10월 주문량은 두 줄로 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예 데이터의 값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정을 해줄 겁니다. 범례 위에서 마우스 우클릭 할게요. 그리고 아래서 세 번째에 보면 데이터 선택이라고 있죠. 그거 클릭, 10월 주문량 클릭, 편집 클릭합니다. (10월) 주문량 쓰고 확인 눌러주세요. 위에다가 10월 주문량 쓰고 확인. 그러면 바뀌거든요. 확인 또 눌러주세요. 됐나요? 자, 9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삽입한 후 출력 형태와 같이 내용을 입력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위에 메뉴 삽입에 가서 앞에서 6번째 도형 클릭합니다. 자, 그리고 설명선에 앞에서 두 번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을 선택을 하고 12만원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드래그해서 그려줄게요. 아래 하단 쪽에 있는 노란 색깔 모양 조절점을 왼쪽으로 드래그해서 옮겨줍니다. 했나요? 자, 그 다음에 위에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위로 보고 있는 화살표를 한번 클릭을 하고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리고 요거 앞에 있는 거, 앞에서 두 번째 거 클릭해서 넣어주세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최대 단가 써줍니다.
자, 그리고 여기 글씨 없는 부분에 클릭을 한번 하고요. 그 다음 홈에 가서 글꼴 굴림의 11포인트 가운데 맞춤을 해줄게요. 이때 가운데 맞춤을 세로 가운데 맞춤 눌러주고요. 그 아래쪽에 있는 가운데 맞춤도 한번 눌러주세요. 그래야 글씨가 정중앙에 와요. 되셨나요? 자, 그리고 이제 나머지 사항은 출력 형태와 맞게 작성하시오 되어 있는데 이게 1번부터 10번까지 지문이 다 끝나면 거의 얼추 다 똑같이 나와요. 자, 여기까지 하면 8 누르고 저장 눌러주시고 아래쪽에 답안 전송 글씨 누르고 전송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확인 눌러주고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전송 성공했으면 뜨면 확인 또 눌러주고 닫기 눌러주세요.